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트레이더 마하세븐의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마하세븐은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70억원까지 불린 인물로 유명하죠. 숫자만 들으면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100만원이 70억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몇 번 운 좋게 맞췄다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전설처럼 포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진짜로 따라해볼 수 있는 기준이 있긴 한 건가, 혹시 너무 복잡한 고급 기법이라 일반 투자자는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 오히려 반전이 있었습니다. 마하세븐이 사용한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과 RSI 딱 이 두 가지 지표로 단타 매매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표가 아니었어요. 같은 지표를 써도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계좌를 키웁니다. 그 차이는 결국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설적인 트레이더 마하세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평균선과 RSI를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진입하고 어디서 손절하고 익절하는지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다른 자산군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꼭 본인 차트에도 한번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수의 매매법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복잡한 지표나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비밀 설정값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하세븐의 방식은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핵심은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는 순간과 그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순간을 아주 짧게 잡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첫 번째 지표가 바로 지수이동평균선 EMA입니다. 지표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지수이동평균을 검색하고 두 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 선이 두 개가 보일 텐데요. 여기서는 파란 선은 빠른 이동평균선, 노란 선은 느린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신호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바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인데요. 파란 선이 노란 선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건 짧은 흐름 속에서 매수 쪽 힘이 강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 선이 노란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 데드크로스입니다. 이건 매도 쪽 힘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이동평균선 크로스 매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은 항상 깨끗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횡보 구간도 많고 가짜 크로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좋아 보이는 크로스를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반대로 꺾이는 경우도 흔하죠. 즉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신호는 많아 보여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하세븐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바로 RSI인데요. 지표 검색창에서 RSI를 검색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RSI는 워낙 유명한 지표라서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판단할 때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높으면 과열, 너무 낮으면 과매도라고 보는 식입니다. 그런데 마하세븐은 이 RSI를 조금 다르게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과열이다, 침체다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향으로 매수세나 매도세가 얼마나 붙고 있는지 그 힘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크로스는 방향은 알려줄 수 있어도 그 방향에 실제 힘이 실렸는지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 크로스가 떴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힘이 없이 잠깐 교차하고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RSI까지 같이 확인하면 이 움직임이 정말 매수세를 동반한 상승 신호인지 아니면은 그냥 애매한 반등인지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동평균선 방향을 보고 RSI는 그 방향에 힘이 실렸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하세븐의 매매법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지표는 다 추가됐습니다. 이동평균선 두 개 그리고 RSI 하나, 구성만 보면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표 설정값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차트에 그대로 추가해 보시면 제 화면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하세븐은 이 지표를 기본값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설정을 조정해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지표라도 설정값이 달라지면 신호가 나오는 속도도 달라지고 진입 타점도 꽤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설정값까지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과 설정 관련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상품, 매매 스타일, 사용 방법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 번씩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크립토 매거진 칼럼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매거진에 들어오시면 트렌드 종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실력 좋은 트레이더분들과 제가 현물 코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지표를 가지고 여기 추천된 코인들을 매매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아래 링크 타고 입장하셔서 이러한 정보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입하는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 이동 평균선이 노란색 이동 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순간 RSI 값이 55 이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골드 크로스만 떴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RSI까지 확인해서 실제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고 있는 자리에서만 롱을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 때 롱 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근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내가 보고 들어간 상승 시나리오가 맞다면 최근 저점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최근 저점이 깨져버린다면 그건 내 진입 근거가 틀렸다는 뜻이니까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익절가는 손절가 대비 최소 1대 1.5 이상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손절폭이 10이라면 익절 목표는 최소 15 이상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한두 번 손절이 나가더라도 전체 수익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레버리지 20 기준 31.3%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숏포지션 진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롱과 완전히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 이동 평균선이 노란색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RSI 값이 45 이하에 위치해야 합니다. 즉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RSI가 45 이하라면 매도세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을 보고 숏포지션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손절가는 최근 고점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익절가는 롱과 동일하게 손절가 대비 최소 1대 1.5 이상에서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레버리지 20 기준으로 42.7%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이 구조가 좋은 이유는 진입 기준이 명확하고 손절 기준도 명확하고 익절 기준도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단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애매한 자리에서 감으로 들어가고 불리해지면 버티고 유리해지면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법은 그 부분을 비교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지표 자체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둘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지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표를 몰라서 손실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못 지켜서 손실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고 RSI 조건이 애매한데 들어가고 손절 구간을 정해놓고도 끝까지 버티고 익절 구간이 왔는데 더 먹겠다고 욕심내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매매법도 결국 무너집니다. 마하세븐이 강조했던 것도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복잡한 기법보다 내가 세운 원칙을 칼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좌를 키우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이 방식이 괜찮은 이유는 단순한 지표를 가지고도 방향과 힘을 동시에 체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 전환 방향을 보여주고 RSI는 그 방향으로 매수세, 매도세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지 확인해줍니다. 특히 RSI는 단순한 과매수, 과매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가 수급의 강도를 확인하는 보조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이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타도 괜찮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윙이나 중장기에도 응용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트를 좀 더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거래량이나 지지 저항 구간까지 체크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승률은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승률 100% 매매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고 손절 익절 구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하세븐의 매매법의 핵심은 엄청 복잡한 비밀 공식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과 RSI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 진입하고 이 구조를 일관되게 반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설적인 수익률만 보고 어떤 특별한 지표가 있었나, 무슨 숨겨진 비법이 있나 이걸 먼저 찾는데요. 실제로는 기법보다 원칙, 타점보다 실행력, 지표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 스타일에 따른 설정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법의 정확한 지표 설정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활용 팁들을 저희 크립토 매거진 사이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고 꼭 매매 스타일에 맞는 설정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만들어 두었으니 걱정 말고 들어와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체 지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제작한 시그널 지표도 계속해서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 미리 입장해서 지표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하세븐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을 지키고 그 원칙을 반복하면서 계좌를 키워낸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점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한 매매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고 그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결국 계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매매법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슈타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